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실 한수연 입학사정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멀리 인천까지 오셔서 설명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인교육대학교 면접평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한수연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면접평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수시 모집 면접평가 절차에 대해서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면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시 모집 면접 기출 문제를 조금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시 모집에 조금 많이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시 모집에서 하는 면접 평가도 이제 안내를 조금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 인원은요, 1단계 합격자인 모집 인원의 2배수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245명에 2배수의 인원인 490명이 면접 대상 인원이 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면접은 없습니다. 국가보험 대상자 전형은 모집 인원 5명에 면접 대상 인원 10명, 저소득층 학생 전형은 이제 모집 인원 20명에 면접 대상 인원 40명, 농어촌 학생 전형 모집 인원 23명에 면접 대상 인원 46명이고요. 장애인 학생 전형은 모집 인원 20명에 면접 대상 인원이 40명, 서해오도 학생 전형은 모집 인원 3명에 면접 대상 인원이 6명으로 총 632명의 학생들이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1단계에서 동점자인 학생들이 있다면요, 모두 다 면접을 보게 되고요. 우리 대학 면접시험 일정은 올해 11월 25일 금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날인 11월 4일 금요일 2시에 합격자 조회를 하시면서 홈페이지에서 면접 유의사항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입퇴실 시간, 그리고 면접 때 유의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문서고요. 합격자 조회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같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1단계에 서류평가 100%로 2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평가 70%에 면접평가 3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대학 수시모집의 전 전형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면접 원칙입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했을 때도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만큼은 대면 면접을 고수해서 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격리고사실을 같이 운영을 해서 당일 좀 열이 나는 친구들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끔 따로 면접실을 운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인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캠퍼스가 2개인데요. 경기 캠퍼스로 가시면 안 되고 인천 캠퍼스에서 오늘 오시는 길에 사거리 쪽으로 오셨을 때 왼쪽에 보이는 빨간 벽돌 건물이 인문사회관인데요. 인문사회관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집단 면접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단 면접이 한번 폐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면접 방식이 바뀌면서 집단 면접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바뀐 면접 방식은요, 출제 문항 기반의 개인 면접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고 있는 제시문 활용 면접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이 될 거고요. 학생들은 문항을 볼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문항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은 면접실 안에서 제공된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면접 문항은 두 문항이고요. 교직 적성 문항과 교직 인성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개인당 15분입니다. 네, 면접평가 부분인데요. 대학 자체 개발 면접 문항을 활용해서 예비초등교사로서의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 개인별 15분 이내고요. 평가 항목은 3가지입니다.
교직 인성에 해당되는 교직관 하고요. 교직 적성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잠재 능력입니다. 교직관은 교육 및 교직에 대한 태도와 이해, 인간관 및 아동관 등이 교사로서 적절하다를 평가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 그리고 참신성, 현실성, 응용성이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입니다. 잠재 능력은 기본적인 학문 소양과 교직에 대한 열정이 있어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면접평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면접을 보러 오실 때 교복은 착용이 불가합니다. 만일 교복을 착용하고 오셨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적인 블라인드 가운을 입으셔야 합니다. 면접 진행 중에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앞에서 가번호가 쓰여 있는 명찰을 드리는데요. 그거를 태용하신 다음에 이제 면접 나가실 때까지 쭉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실 안에서도요. 블라인드 항목은 질문이 불가하고요. 만일 블라인드 위반 수험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블라인드 위반 처리 보고서 작성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면접평가 시스템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명이랑 수험번호, 출신 보교명은 전혀 없고요. 전형명과 가번호만 되어 있습니다. 가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받으시는 명찰 앞부분에 이제 쓰여 있을 거고요. 블라인드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수험생 명단, 그리고 수험생의 목걸이 명찰에도 마찬가지로 성명과 수험번호 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사복을 착용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네, 이제 수시모집 면접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인천 캠퍼스 인문사회관으로 앞으로 오시게 되면요. 거기서 간단하게 신분 확인을 하시고 개인 면접 대기실로 입실을 하게 되십니다. 개인 면접 대기실에서 일정 시간 대기를 하신 후에 본인 차례가 되면 면접 도우미의 인솔에 따라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 면접이 15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출제본부에서 출제된 제시문과 문항이 나와 있는 그 문제지를 보고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 15분이 다 종료가 되면 일정 시간 대기 후에 바로 귀가하시게 됩니다. 면접실 안 구성입니다. 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면접 진행위원이 있을 거고요. 면접위원은 2분입니다. 수험생은 개인별로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수험생은 좌석에 착석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책상 앞에 있는 문제지의 위치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면접위원은 PC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진행마다 그 면접 진행위원이 면접 시간을 구두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절차 부분 보시겠습니다. 평가 자료는 출제본부에서 출제된 문항 기반이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문항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발표 및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면접 시간은 개인당 15분이고요. 면접실에 입실하시고 바로 착석을 하시면 2분 동안 첫 번째 문항인 교직 적성 문항의 문항 검토 시간이 주어집니다. 문항 검토 시간 2분이 종료가 되면 4분 동안은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문항 검토 시간에는요, 저희가 면접실 안에 펜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지에 있는 여백에 본인이 구상한 내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4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고 나면요, 그 다음 4분 동안은 본인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두 번째 문항 검토 시간은 1분입니다. 교직 인성 문항이고요. 1분 동안 마찬가지로 문항 검토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 4분 동안은 그 교직 인성 문항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는 2분 이내 문항 검토를 하시게 되고요. 2분이 경과되면 면접 진행위원이 구두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부분이 끝
끝나게 되면 준비 내용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지 여백에다가 적으신 구상한 내용을 보고 읽으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4분 동안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3분 경과시와 4분 경과시, 그러니까 발표 종료 1분 전과 발표 종료 시에 각각 구두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4분 내외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수험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위원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종료 1분 전과 면접 종료인 4분 경과 시에 각각 한 번씩 구두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문항인 교직 인성 문항의 답변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여기서 문항 검토하고 답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분이 경과되면 면접 진행위원이 시간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마지막 4분은요. 답변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고요. 3분 경과시와 4분 경과시에 각각 구두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수험생이 발표 시간이 지금 4분, 첫 번째 문항에 4분 이내 발표 시간이 있는데 발표 시간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접 시간 15분 내에서 수험생 발표 내용에 대한 그런 추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 한 명당 15분의 시간은 무조건 주어지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면접 평가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출 문제는요,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선행학습 영역평가랑 같이 다운을 받으셔서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항이 교직 적성 문항하고 교직 인성 문항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직 적성 문항입니다. 먼저 가져왔고요. 이 교직 적성 문항의 검토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안에 이 제시문과 문항을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약 두 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볼드 처리된 문구로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교육 정책에서의 공통성과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문단에 학교 교육 정책은 공통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통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교육에서 개별성을 실현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분들 2015 교육과정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 각각 두 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교육 정책성의 쟁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분 동안, 문항 검토 시간 동안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공통성과 개별성이라는 그런 다양한 관점,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두 가지씩 제시를 해야 되고요. 장단점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는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쨌든 지금 교직 적성 문항의 문항 검토 시간이 2분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시문의 핵심과 그리고 문항에서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그런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경향을 조금 보시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이슈, 그리고 정책, 교육 정책, 그리고 뭐 쟁점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부분을 조금 이제 보실 때 자신의 입장 또는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본인의 이제 말로써 이제 한번 발표해 보시는 그런 연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빠르게 읽고 파악하시는 부분, 네, 2분입니다. 검토 시간은. 자, 출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점과 단점 각각 두 가지입니다.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본인의 이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타당하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경향을 좀 보시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적인 이슈 그리고 교육 정책 그런 이제 관련 기사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채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문서 아시죠?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문항과 함께 다운을 받으셔서 같이 준비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채점 기준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 문항에 대해서 이제 공통성과 개별성 사이의 그런 긴장과 균형을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지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반드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각각 타당하게 제시하는지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문항 해설 부분, 그리고 채점 기준 부분, 그리고 예시 답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시 답안 부분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몇 가지 가져와 보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과목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단점 같은 부분도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재밌어 보이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양한 교과목 해설이 가능한 지역과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의 그런 격차 부분 등을 말씀하시면 네, 무난하게 이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교직 적성 문항은요, 평가 항목 두 부분에서 점수를 받습니다. 교직 적성 문항에서 먼저 보실 때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잠재 능력에서 점수를 부여받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와 참신성, 현실성, 응용성이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입니다. 잠재 능력을 기본적인 학문 소양과 교직에 대한 열정이 있어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직 적성 문항을 면접 보실 때는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교직 인성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직 인성 문항 검토 시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분이에요. 그래서 문단이 이제 두 문단은 아니고 아까 건 두 문단이었는데 교직 인성 같은 부분은 이제 한 문단으로 조금 되어 있고요. 제시문 길이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제가 보드 처리돼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면접 문제는 조금 유형을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상황이 주어지는데 A 학생이 수업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김 교사가 별도의 학습 자료를 만들어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A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다른 학생들처럼 저도 약수와 배수 공부할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제 교육에서의 개별적인 학습 지원에 다양한 방안을 이제 탐색해 보셔야 되고요. 교육에서 그런 학생에 대한 공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탐색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함께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잠깐 보시면 갈등 상황을 해결할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에서 개별적인 학습 지원
지원과 학생에 대한 공감 사이의 균형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이유도 타당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봅니다. 예시 답안 같은 경우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학생이 언급한 답안 중에 방과 후 추가 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등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추천을 하고 교사가 직접 학습 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본인의 생각대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도 타당하게 제시를 하시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직 인성 문항도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 그리고 예시 답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면접 준비하실 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 인성 문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교직권에 대한 점수 한 폭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교직권 쪽을 보시면 교육 및 교직에 대한 태도와 이해, 인간관 및 아동관이 교사로서 적절하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교직 인성 문항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 교직권 부분에서만 점수를 부여받으시기 때문에 이 평가 항목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시모집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 평가 항목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교직 적성 문항에서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요. 교직권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인성 문항에서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전하고 오후에 다른 문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의 구성이나 난이도는 비슷한데요. 제가 유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 B 파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교직 적성 문항, 아까 전에 문항 검토 시간이 2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문단은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문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성은 비슷하고요. 네,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나와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고 만들어가는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이런 만들어가는 교과서의 장점과 단점 각각 2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 그런 비슷한 부분이 느껴지실 텐데요.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은요. 최근의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그런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정책의 장점과 단점 2가지씩을 제시하는지, 만들어가는 교과서의 장점, 그리고 만들어가는 교과서의 단점 2가지씩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뒷받침하는 그런 이유들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지가 채점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직 인성 부분 보실게요. 교직 인성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통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단 정도로 다소 조금 제시문 길이가 짧고요. 여러분들이 최교사라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네, 교직 인성 문항의 이제 제시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제시가 됐어요. A 학생은 어렵거나 지루한 수업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리고 최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며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 학생에 대한 그런 특수학급 편성 여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 교사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조금 공통점이 많이 보이시죠? 채점 기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장애 학생에 대한 그런 분리교육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그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항입니다.
네, 면접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보셨습니다. 교직 적성 문항과 교직 인성 문항을 각각 두 항목씩 보셨고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평가 항목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직 적성 문항은 문제 해결 능력과 잠재 능력입니다. 교직 인성 문항은 교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망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조금 각각 분리되어 있겠구나.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교직 적성 부분은 문항 검토 시간이 2분, 교직 인성 부분은 문항 검토 시간이 1분입니다. 그 주어진 짧은, 긴장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일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제시문의 핵심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고 또한 문항에서 원하는 조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장점 각각, 단점 각각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교직 적성 문항에서 발표 시간이 4분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발표 시간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추가 질의응답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논거라든지 근거를 이야기하실 때 단순히 그런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을 확인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본인의 교직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런 부분도 언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직 적성 문항의 작년 출제 경향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적인 이슈라든지 쟁점에 대한 그런 관심 이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직 인성 문항은요, 아까 공통적으로 보셨듯이 어떤 학교 안에서 아니면 교실 안에서의 그런 상황에 대한 제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색다른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부분을 이제 가정을 한다면 사실 그 부분도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개념의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려운 개념이 나왔다면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제시문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다면 그 제시문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당황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쟁점에 대해서 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정도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로써 표현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면접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정시 모집은 이제 아직 확정된 사항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시 모집은 저희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2단계에서 면접 평가 있고요. 반영 비율은 30%입니다. 평가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 지식 정보 활용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교직 수행 잠재 능력입니다. 평가 방법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대학 자체 개별 면접 문항을 활용을 해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시보다는 면접 시간이 다소 짧아요. 개인별 10분 내외이고요. 문항이 출제되고 마찬가지로 제시문하고 문제가 있는 그 시험지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의 2단계에서도 면접 평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시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사실 수능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면접만을 활용해서 선발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가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25분 내외이고요. 이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 능력과 교직 적성, 교직 인성,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평가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도 대학의 그런 자체 개발 면접 문항이 활용이 될 거고요. 교직 인성 문항과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는 면접 문항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집 요강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능 위주 전형도 기출 문제를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작년도 수능 위주
기초전형 기출문제고요. 이 문항을 보시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온라인 업로드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문항이 미리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정된 기간에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패스페일로만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접 문항을 보시고 아까 수시보다 조금 더 길고 문제 자체도 지금 3줄이나 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항을 미리 공개하는 온라인 업로드 면접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항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육 격차가 커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학습 프로그램에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사는 학교와 교실 상황 그리고 학생 특성에 맞는 그런 에듀테크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데 단점은 공교육이 사교육 확대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서 그런 민간 기업의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각각 2가지씩 제시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사가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업로드해서 제출되었다는 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모의 전형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번 달 8월 27일 토요일, 다음 달이구나. 다음 달 8월 27일 토요일에 저희가 모의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대학에 방문을 해서 실제 면접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응시할 예정이니까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이제 경인교육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접수 기간은 이제 8월 12일 금요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교당 2명 정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모의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개별 문자로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사실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실 면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제 이야기를 오래 하는 것이 긴장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 준비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해서 면접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걸리진 않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단계 성적이 사실상 비공개인 상태에서 면접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즐기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교육보다는 평소에 이제 교육정책이라든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말로써 근거를 들어서 말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하셔서 경인고대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성한 모습으로 자세하게